문제를 갖고 저 선생님 말은 어차피 보는 거니까 열심히 풀어보되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수능에 나오는 내용. 여기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고1 과정 수능에 안 나와. 알지? 문과 과정 친구들은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확통. 이과 과정의 친구들은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나와. 수능에서. 1학년 과정 안 나오거든. 그냥 모의고사에서 어떤 형태로 시험을 보는지만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보는 거지. 지금 본 거 가지고 잘 받네 못 받네 할 필요 없어요. 84페이지 질문 더. 84페이지 질문 더가 아닌데. 8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8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84 질문 46번 가볼게요. 46번. fx는 x-a라고 하는 일차함수고 그렇게 만들어진 f를 두 번 합성한 함수가 bx-4가 된다. 그럼 합성함수 만들어서 그걸 bx-4랑 비교해주면 되겠네. 자 갑시다. f 합성 f x는 뭔 뜻이냐? f 안에다가 fx를 집어넣어달라는 얘기. 칠판 봐야지. 이 말은 뭔 말이야? f 안에 fx였던 x-a를 넣어달라는 얘기. 그래서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요 x자리에다가 x-a 넣을 거니까 x-a 넣고 원래 있던 -a까지 챙겨주면 x-2 바로 얘가 된다는 거죠. 얘가 돼서 아니 근데 그게 bx-4가 된다잖아. 얼마나 쉬워. 그래서 1차항계수 1, b랑 같은 거고 상수항 -2와 상수항 -4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a와 b의 곱은 2라고 정답을 말하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 지금 질문한 학생은 뭐가 좀 잠깐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합성함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필기하시고 같은 페이지 질문 더. 52번 가보겠습니다. 52번은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지. 이거 풀어봤던 거 맞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지난 수업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 한번 다시 확인을 꼭 하고 질문한 학생은 한 번 더 말합시다. 중요한 문제 맞으니까.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상당히 쉬워. 분명히 쉽다고 얘기했어. 일단 다 푼 다음에 다시 설명할게. 첫 번째 건 h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f 안에다가 hx를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게 gx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f가 여기잖아.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구하고자 하는 hx를 넣어달라는 여기다가 hx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좌변은 여기다가 hx 넣는 게 f 합성 h가 될 거라 3hx-2 이게 좌변. 우변은 gx니까 2x-3. 그래서 -2 이항해주고 양변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x에 -2가 3분의 1. 이렇게 hx 찾는 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리고 질문 중에 h3 찾는 문제 있었지? h3 찾으러 가자. 그래서 h3은 얼마냐? 3분의 옆으로 되는구나. 그냥 하자. 3분의 6 빼기 3분의 1가 3분의 5. 문제는 두 번째 내용인데 K 합성 fx가 gx가 된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말로 어렵다고 하는 거지 똑같아. 뭔 말이야? 이것도 K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fx를 넣어달라는 얘기고 그게 gx가 된다는 뜻. 여기까지 됐니? 그럼 너희 알고 있는 거 다 넣어. K 안에다가 누구를 넣는 거냐? fx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gx가 된대. 자, 이 이후에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뭐 했느냐? 아까도 잠깐 한 문제 했지만 이거 가지고서 kx라는 함수식 치환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 명심해. 됐니? 다만 지난번 했던 수업이니까 오늘은 시간 좀 아낄게요. 어차피 묻는 문제는 k에 누구를 넣는 문제였지? k에 3 넣는 문제였어. 그럼 k에 3 넣으려면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3분의 5 집어넣어주면 되죠. 3분의 5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5 빼기 3이 되는 게 맞을 테니까 x에 누구 넣고 있다고? x에 누구 넣고 있다고? 3분의 5 넣고 있다고. x에 3분의 5 넣어주면 k3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3분의 10 빼기 3분의 9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이것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얘하고 얘를 더한 결과가 정답이었을 거기 때문에 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였고, 꼭 영상 다들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꼭 확인해. 이렇게 준 식을 이용해서 당장 누군가 숫자를 집어넣은 계산을 묻는 건 쉬운 문제야. 지금처럼. 그런데 분명히 어떤 학교는 이 식을 정리해서 kx라고 하는 함수식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3x-2 치환해서 풀이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억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영상 꼭 챙겨봐라. 이틀 전 수업이었지? 월요일날 수업에. 응. 84페이지 질문 더. 좋습니다. 85페이지 질문 54번 가볼게요. fx는 4x 그리고 거기 막 어쩌고저쩌고 설명 나와 있는 거 이제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그 f에 붙어있는 조그만 숫자는 합성 횟수만 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럼 질문이 f4에다가 4 집어넣은 결과 찾아달래. 갑시다. 4 집어넣을게.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이게 누구의 결과지? F1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F에다 4를 넣은 결과야. 맞아? 그럼 그 4를 넣어서 계산된 이 첫 번째 결과를 한 번 더 F에 넣어주면 뭐 나오죠? 64 나오겠지? 이게 F2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는 사람들은 잘 봐.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F에다가 한 번만 4를 넣은 결과를 말한다고. 그래서 그걸 F1의 결과로 적은 거야,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F에 한 번 더 F, 여기다 4 넣은 걸 말하는 거야. 이게 F2를 말하는 거고, 얘가 F1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16에 한 번 더, 16을 한 번 더 F에 넣어서 나온 결과니까 4의 세제곱, 64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계속함. 한 번 더 집어넣으면, 64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56 나올 거야. 이게 F3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집어넣으면 F4의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다 4 곱하면 되는 거지. 4 곱하면 얼마 나오니? 이게 2의 8제곱이죠. 2의 8제곱에 4 곱하라는 얘기는 2 2번. 2의 8제곱에 2 2번 더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의 10제곱만 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3의 거듭제곱의 어느 정도와 2의 거듭제곱의 어느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또 쓸데없이 여기다 막 4 곱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답은 5번이었겠죠. 85페이지 질문 더. 57번 한번 가볼까? 57번 좀만 기다려줘. 그래프 좀 그려보자.
뭐가 잘 안 보이는데 끝에가? 아유 이거 노안데 잊지 말아야지. 진짜고요? 선생님이 그림 맞게 그렸다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y는 x 이용해라. 이 점 a, a, 이 점 b, b, 여기 c, c, d, d, 2, 2일 테니까. 그리고 질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f 합성 f에다가 x를 넣었대. 그런데 그게 b가 나와야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지금과 같은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와. 여기 좀 보세요. 칠판 봐봐. 일반적으로 합성함수 문제는 여기에 누구 넣었을 때 계산한 게 얼마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다시 칠판 보세요. 여기에 넣어야 되는 숫자를 알려줘. 그리고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산해서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넣어줘. 그렇게 합성함수의 계산 방법 잘 따라나가면 최종 결과가 누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처럼 결과를 알려줘. 그런데 넣고 있는 게 누군지를 감춰놔. 잘 봐. 넣어야 되는 걸 알려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결과를 알려주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함수값을 묻는 문제는 꼭 기억해. 이거 먼저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 필기의 의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집에 가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준 게 무슨 뜻이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생각해. 왼쪽에 있는 F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이 F에다가 아니 어쨌든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F에다가 이거 계산한 거 집어넣어서 B를 만드는 거야. 맞아요? 그럼 봐. F의 Y값이 B가 되는 게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Y값이 B니까 누구를 집어넣어야 B가 나오느냐? C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C야. C를 집어넣어야 Y값이 B가 나오는 거예요. F는 Y값 B 얻고 싶으면 들어가는 값이 C가 돼야 돼. 그런데 그 C가 바로 누구냐? 얘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계산을 F에 X를 넣은 결과가 C가 되게 해주는 정답을 찾으면 돼. 그럼 한 번만 더 해주면 되지? F의 Y값이 C가 되려면 X에 누구를 넣어야 되느냐? 여기 아니지. F는 여기야. 얘를 넣어야 Y값이 C가 나온다. 그래서 X는 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풀어. 합성함수에서 넣어야 되는 게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 천천히 넣어서 순서대로 계산해 나가면 돼. 안에서부터. 그런데 누구를 넣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쪽부터 계산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부터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같은 유형의 문제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웬만큼은 다 풀 수 있을 거야. 지난 시간에 풀었던 59번이랑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또 질문이 있는 사람? 58번 잠깐만 기다려줄래? 여기 또 그림 좀 표 좀 옮겨보자.
그래프 좀. 함수표를 만들어볼까? 함수표를? 네, 함수표 만들어야지.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자, 같이 대답해줘. F1 얼마? F1은 2. F2는 얼마? 3. F3은 4. F4는 3. 이거 1대1 함수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긴 함수구나. 이렇게. F가. 그 다음 G1은 얼마? 2. G2는 3. G3은 2. 이것도 1대1 함수 아니네. G4는 1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 거야. 이때 F합성 GX와 G합성 FX. 그럼 서로 올바르게 잘 듣고 있는지. 이거 나오면 뭐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는 거야?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누구부터 누구를? 1부터 4까지. 이건 봐야지. 그럼 계산해줘. 도와줘. G1 얼마? 2. 그 2를 F에 넣으면 이거 3이야. F1 얼마? 2. 그 2를 G에다 넣으면 3이야. 이거 같은 거 맞네요. 같은 거 맞는 거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거 같은 거 인정. 될 겁니다. G2는 얼마지? 3. 그 3 F에다 넣어주면 4 나옵니다. 이거의 결과는 4예요. 다시 F2는 얼마? 3. 3을 G에다 넣어주면 다시 F2가 얼마라고? 3. 그 3을 G에다 넣어주면 2가 되는 거겠네.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지. 같은 거 아니야? 선생님 교환 된다는 거 아니었나요? 문제 잘 봐. 이거 교환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값, 교환을 해도 똑같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X값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야. 교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4개가 다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는 성립할 거고 누구는 성립 안 할 거니까 성립하게 해주는 X값 찾아서 정답으로 말하라는 얘기야. 맞지? 다시 좀만 더 빠르게 보자. G3은 얼마? 2F에다 넣어주면 3입니다. F3은 얼마? 4G에다 넣어주면 1이야. 같은 거 아니겠네요. 그 다음 G4는 1. 1을 F에 넣어주면 2. F4는 3. 3 G에다 넣어주면 2. 이거 같은 거 맞네. 그래서 이 합성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답은 X에 누가 들어갈 때냐? 1하고 4가 들어갈 때만 등호가 성립하더라.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 해는 1과 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1과 4를 곱해달라는 문제였던 거니까 정답은 2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입함수 풀어주면 돼.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 더 질문 있는 학생이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아마 웬만한 학교는 시험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저 가은고 친구는 합성함수까지 나간다고 한 게 이제 나왔고 확정이지는 않지만
나왔어? 어? 역함수까지. 역함수까지야? 아, 결정된 거야? 선생님이 그럼 역함수 나가야겠네. 작년보다 그래도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나 보다. 작년에 명제까지만 시험 보는 학교가 많았거든. 그래, 원래 나가야 되는 범위만큼 나가는 게 맞지. 자, 우리 역함수 개념 간단하게 볼까요? 자, 설명 들어봐. 정역을 집합 x, 공역을 집합 y로 하고 있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함수에 집어서 얻을 수 있는 y값이 여기에 있어. 그 y값을 y라고 해볼게. 이게 함수지.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함수를 어떻게 적었어? f에 x를 넣었더니 y가 나온다. f에 x를 넣었더니 y가 나온다. 이게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y는 fx 또는 y는 gx, y는 hx. x에 넣어서 나온 값을 y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다들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겠지? 역함수라는 걸 만들고 싶어.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역함수의 표현 방법은 f 옆에 조그맣게 마이너스 1만큼의 거듭 제곱처럼 보이는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돼. 이걸 f의 역함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인버스란 말 영어 굳이 쓰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f의 역함수라고 우리나라 말 써주면 돼. 물론 저것도 한자긴 하지만 인버스라는 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선생님 수업할 때 인버스라는 말 정말 많이 쓰지. f의 역함수라 부르는 게 원칙이고, 그걸 빠르게 말할 때는 그냥 쉽게 말할 때는 f의 인버스 x라고 부르기도 해. 어쨌든 이런 역함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잘 봐. 역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면 이 역함수는 y를 넣어서 x를 얻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말하는 거니까 바로 역함수는 이거죠. 만약에 우리 교실에 천재가 있다면 이 내용 하나만으로 역함수의 모든 것들을 다 깨우치겠지. 진짜 천재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천재들이 아니라 나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런 역함수의 개념에 또 성질에 또 그 성질들을 이용한 문제풀이까지 해서 역함수를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역함수의 개념은 그거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을 바꿔주는 함수, 넣은 것을 집어넣고 집어넣었던 것을 나오게 해주는 함수, 역방향의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정방향에 있던 함수의 이름이 f였다면 역방향의 함수 역함수는 f 인버스 x, 함수의 이름이 g였다면 g 인버스 x. 이렇게 역함수 표현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역함수가 개나 소나 존재하는 건 아니야. 해볼까? 선생님이 그냥 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 2, 3이 있어. 그리고 여기 1, 2, 3, 4가 있어. 이렇게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 이거 함수 맞다 아니다? 함수 맞다. 모든 x가 y를 향해 한 발씩 쏘고 있는 거 맞지? 함수 맞지? 그래서 지금 내가 역함수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역함수는 x가 받는 쪽, y가 보내는 쪽이 되는 함수였던 거거든. 이렇게 나는 f의 역함수를 정의를 내리고 싶었는데 이거 함수가 아니야. 이건 함수가 아니죠. 이유는 먼저 1이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2하고 4는 아예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함수는 있지만 그 함수의 방향을 뒤집어 놓은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애들은 두 발을, 어떤 애들은 아예 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첫 칠판 선생님과 집중해서 들어줘. 처음에 정의역이 공역의 일부를 공역의 누군가를 선택해서 치역으로 정의를 내릴 때 정의역의 누군가가 절대 한 곳을 향해 몰리면 된다 안 된다? 지금처럼 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몰리면 나중에 그게 화살표를 뒤집었을 때 여러 방향으로 쏘는 잘못된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정역의 원소들은 공역에 있는 원소들과 겹쳐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는 게 무슨 함수 정의였지? 1대1. 1대1 함수 맞아.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다시 만들어 볼게. 그러면 겹치지 않게. 자, 이렇게 했어. 이거 1대1 함수 맞죠? 그럼 이제 역함수 존재하겠거니 해서 화살표 또 뒤집어 볼게. 그럼 저쪽 방향으로 뒤집어진 함수는 함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아니네. 누구 때문이지? 다 한 발씩 잘 보내고 있게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한 발씩 보내기는 만들어줬어. 절대 원소 하나가 두 발을 쏘는 또는 세 발을 쏘는 건 없게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요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마지막 처음에 F의 방향으로 치역이 결정됐을 때 그 치역 자체가 공역이 돼야 되더라. 그래야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F의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결국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 fx는 역함수를 갖기 위한 함수가 되려면 그 함수는 뭐가 되어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명심해. 이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1대1 대응인 함수만 역함수가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안 되는 함수는 절대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시다. 역함수의 성질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하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계속 자주 나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듣고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 자, 그게 역함수의 정의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제곱. 두 번째, 이거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다 외우기. 두 번째, 성질. 일단 첫 번째 성질, 제일 많이 쓰는 성질. 역함수에 A 넣었더니 B 나온다? 그 말은 원래 함수에 B 넣었을 때 A가 나온다는 뜻. 이게 역함수의 정의였으니까. 아니, 두 번째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 칠판 볼까? F의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또 여기니까 다시 이렇게 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된다. 우리 맨날 까먹는 거 있지? 맨날 까먹는 거. 맨날 까먹는 게 뭐냐? 세 번째,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명심해 항등함수가 된다. 명심하세요. 두 함수가 합성이 돼 있어. 그런데 합성된 결과에다가 내가 5를 넣었어. 정답이 5가 나오네. 1을 넣었어. 정답이 1이 나와. 0을 넣었어. 정답이 0이 나와. 100을 넣었더니 정답이 100이 나와. 한 번도 예외 없이 넣은 게 정답이 되는 함수가 나온다면 그 합성에 사용되고 있는 두 함수는 명심하세요. 다른 이건 잘 안 까먹어. 뭐 역함수의 정의기도 하니까. 이것마저 까먹으면 역함수 다 까먹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잘 잊어버리지 않거든? 근데 이거 너무나 잘 잊어버려. 두 함수가 합성이 됐는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두 함수가 합성이 돼서 항등함수가 만들어진다면 그 두 함수는 사실 관계가 없는 함수가 아니라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명심하세요. 네 번째, 또 많이 까먹는 것 하나 더 있어.
뭐 있느냐?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는 외우세요. 증명이지 안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합성하면 되느냐? 각각의 역함수의 합성을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순서 바꿔서 합성을 해야 된다는 거. 뒤쪽에 있는 역함수를 앞쪽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를 뒤쪽에 적어서 합성을 해야지만 합성함수의 올바른 역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 5번째. 그래서 결국 fx하고 f 인버스 x는 얘들아 이거 fx하고 f 인버스 x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차이점은 뭐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 결국 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뭐가 바뀐 거야? 넣는 것과 나오는 것이 바뀌는 거지. 여기에 x를 넣어서 y를 넣은 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y를 넣어서 x가 나오게 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x하고 y의 위치를 바꾼 함수야. 다시 결국 역함수라는 건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의 x와 y를 바꿔치기 한 함수가 역함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x, y가 바꿔치기가 된 함수니까 이 함수는 바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의 시작이지? 도형의 이동? 우리 이제 다음 시험 범위 시험 대비 들어가면 도형의 이동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얘기할 건데 대칭 이동 중에 x, y를 바꿔치는 함수가 y는 x 대칭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많죠? 그래서 y는 x 대칭이야. 그래서 얘들아 예를 들어서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 이거 역함수식 찾지 않아도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걸 예측할 수 있냐? y는 x가 이거잖아?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 식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래서 얘가 y는 x 파란색한테 접힌 모양이 되는 이런 게 보나마나 역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f와 f의 인버스는 명심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마디. 자, 선생님 실제로 말한다. 그래서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그 교점은 칠판 봐. fx와 y는 x하고의 교점이랑도 어차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 교점은 y는 fx하고 y는 xy의 교점으로 대체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f하고 f 인버스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 역함수 찾지 않아도 역함수 따로 찾지 않아도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얘하고 얘의 교점이 아니라 얘하고 얘의 교점으로 대신 계산해도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맞나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역함수 구하기. 얘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볼래?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지? 기억나는 사람 말해봐. 선생님이 역함수 할 때도 했었지.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도 했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도 항상 무슨 함수 배울 때마다 역함수가 마지막에 나왔었거든. 그때마다 역함수를 구할 때 내가 뭐부터 먼저 할게? x에 대해서. 그렇지. 이게 맨날 말해요. 먼저 x를 y에 대한 식. 함수가 뭐냐? 함수는 맨날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함수였거든. 그런데 나는 x를 집어서 y를 얻고 싶은 게 아니라 y를 집어서 x를 얻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부터
얘를 적절히 이항, 적절히 곱하고 적절히 양변 나눠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맞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순식간에 마무리되는 거 x 대신 y 대신 파이를 바꿔서 마무리해주면 역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역함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함수를 갖고 있는 모든 함수 1차 함수, 아니면 분수함수, 아니면 무리함수, 아니면 역함수를 갖고 있는 앞으로 2학년 이후에 뭐 3차 함수, 다양한 함수들 전부 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x는 어쩌고저쩌고 y를 정리하고 정리 예쁘게 잘 됐으면 요거 대신 y를 여기에 있는 y 대신 x를 집어넣어서 마무리해주면 역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복습은 끝날 거고요. 뭐 결국 중요한 건 문제풀이 아니겠어? 지금 이 칠판에 적혀있는 내용 정말이라 뭐 하나 대충대충 그냥 잠깐만 갖다가 잊어버려도 될 만한 내용 하나도 없어.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도록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해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 때 문제 좀만 풀어보고 일찍 끝냅시다. 아니 이거 저번에 처음 배웠을 때 그 얘기야. 다시 나와있어. 모험생이니까. 과학 6등급인데. 오, 기다렸어. 잘했다. 멋있다. 아, 6등급. 진짜 잘한다. 와, 대단하다. 아씨. 야, 수학 4등급 거 49점이야. 와, 1등 차이로 오늘 비교네? 근데, 아니, 근데. 4등급도 아닌가, 그럼? 5등급. 야, 니 안 풀었잖아, 개새끼야. 천천히 그래. 뭘 빡나 했어. 아까 국어 몇 점이라 했냐? 68점. 국어. 68. 딱 3등급이네. 다행이네. 수학 5등급이야, 그러면? 와. 소문내야겠다. 누구한테? 장현우 수학 5등급 레전드. 말이 안 돼. 말이 돼. 아, 몰랐어. 뭐 잘못했어, 지금. 말이 돼. 이거 어디서 했다고? 인천이라 했나? 인천 인천 뭐가 문제가 있네. 인천 문제 있어. 문제가 없어. 근데 형은 인천이랑 약간 친해. 어? 형이 약간 인천이랑 친해서 약간 3등급. 개소리. 나는 약간 인천이랑 친해. 아, 근데 3등급이야? 3등급. 아, 100은 아니고 좀 약간 밑에. 찬비가 약간 저번에 그 인천교육청에서 약간 뭐 알려줘가지고 좀 알고 있었어.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던데. 6반? 그러면은 6반? 어디로? 일반 수학 3등급. 수학 3등급. 3등급 몇 점이었어? 60점 딱. 딱 1반이? 7반이랑 1반이랑 7반이 6반이랑 6반이 누구지? 6반이 나랑 8점이 이승현 까불지 마, 너도. 까불 애들이 많아, 우리가. 이승이야. 이 몇 점인데? 카메라 끄는 거 바로 선생님이 카메라 끄랬는데 어떻게 끄지? 어쨌든 너는 안 되잖아. 빨간 버튼이 어디 있지? 돌아보래. 야, 너 파이 몇 점이야? 1등급이야. 이? 몇 점인데? 몇 점이었어? 아 여기 있다. 인생가? 나도 몇 개였냐? 20 몇 개 아니었냐? 얘 20 몇 개 아니었냐? 동화가 내가 동화 좀 넣었냐? 동화 좀 70몇 점. 이름이 옛날 거야. 너네 미금치 다 추천해줬던데 오늘 관리 안 해가지고. 근데 많이 좀 좋아졌어, 근데. 검 바뀌었더라. 동화 중은 몇 기야? 뭘 한 50 몇 개? 숙제는 93페이지까지 합시다. 숙제 93페이지까지.
27번, 31번 시작해보세요. 27, 31. 네. 93페이지까지. 자, 27번 갑시다. 역함수의 성질을 쓸 수 있지? F에다가 문제 보는 시야를 좀 넓게 가죠. F에 얘를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나온대. 그러면 F에 역함수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었을 때 2x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데, 단순히 간단한 숫자 넣어서 나오는 누군가가 뒤집히는 건 잘하지만 이렇게 조금 복잡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식의 형태가 들어가서 식이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지? 우리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해볼까? 얘가 1만 되면 되네. 얘가 1 되면 x에 누구 들어가야 되지? x에 2 넣어주면 되죠. x에 2 넣어주면 f의 인버스 1 될 거고, x에 똑같이 2 넣어주면 2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자, 31번. 결국 뭐 해달라는 문제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31번 문제 뭘 해달라는 얘기니? 함수 개수. 그러니까 뭘 찾아달라는 얘기야? (1 대 1) 맞아. 이 함수 A, B, C에서 A, B, C로 대응이 일어나는 애들 중에 함수 F가 있는데, 그 F가 역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결국 F의 개수라는 건 이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맞아,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1대1 대응의 개수를 묻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경우수로 가면 되지. A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 3가지. B가 갈 수 있는 길은? B가 갈 수 있는 길? 1대1 대응 만들자고. A 먼저 보내는 게 3가지. 얘네 중에 하나로 가면 되고, B는 둘 중에 하나 가면 되죠. A가 누군가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중에 B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C는? 1가지. 그래서 정답은 6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뭐 많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 시간도 있는데 하자. 첫 번째 정답은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두 번째 정답은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1대1 대응.
세 번째 함수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네 번째 함수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다섯 번째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마지막 여섯 번째 함수 1대1 대응. 마지막 1대1 대응은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여기 6개.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해봤어. 그런데 그런 개수는 중요한 게 뭐야? 처음에 얘부터 연결하려고 치면 누군가 중에 하나로 보내야 되잖아. 그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선택하면 이제 두 개가 남았을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절대 겹치면 안 돼. 그 다음 B는 남아있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고, C는 한 개밖에 비어있는 원소가 없을 테니 그 한 개를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필기하시고. 페이지 넘기기 전에 어차피 과제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서 풀고 갈래요. 필기 다 하신 분들은 30번도 한 번씩 해보세요. 30번. 필기부터 잘 해놔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 되면 돼.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문제, 우리 1대1 대응 배울 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제 풀면서 풀어봤을 문제인 거. 그리고 1대1 대응 쪽 선생님이 과제 질문 받을 때 그쪽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 그 말은 잘 했다는 얘기겠지. 분명히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앞선 1대1 대응 파트에 있던 과제 중에 있습니다. 잘해야 돼. 질문 안 했잖아, 여러분들. 문제를 넓은 시야로 봐야 돼. fx가 나와있지. fx는 어떤 함수냐? 0의 오른쪽과 0의 왼쪽이 각각 다른 함수로 그려지는 함수. 0의 오른쪽 1차 함수, 0의 왼쪽도 보면 알겠지만 1차 함수죠. a제곱 보인 데서 2차 함수라고 착각하는 멍청이들 없지? x에 대한 1차 함수 맞아, 둘 다. 그러니까 0의 오른쪽도 0의 왼쪽도 직선으로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그려질 함수가 역함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를 묻는 문제인데, 볼까? 역함수 존재하려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 돼야 되고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맞아요? 계속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질문 안 하고 막 넘어왔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주저리 떠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빠짐없이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알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1대1 함수는 기억해. 오직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그래야 1대1 함수야. 거기다가 30번 문제 첫 번째 줄 밑줄 가야지. 실수 전체에다 밑줄 가나. 실수 전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야. 지금 문제에서 이거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면 되겠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푸는 겁니다. 갈게. 문제 풀어보자. fx 그래프를 그려서 1대1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할 건데 fx 그래프가 좀 짜증나지만 어쨌든 0을 기준으로 그럼 0 기준으로 하시고 여기가 0이야.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하자. y축 x가 0인 지점이니까 맞나? 이때 먼저 0의 오른쪽 0 포함한 오른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 좀 그려달래. 그려줄게.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그린 거다. 0의 오른쪽 이거 보면서 대충 그린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되게 여기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a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 0의 왼쪽은 얘를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일차함수가 맞아. 기울기는 누구냐? a-1, y절편은 a제곱 마이너스 6인 직선인데 그 직선을 그릴 때 간다. 빨간 물표 어디 갔냐? 이거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미 0의 오른쪽이 증가 감소 감소하는 모양으로 이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어차피 감소하게 돼 있거든. 그렇다면 나는 0의 왼쪽도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야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야.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 번 때 수업했던 것 같아. 당연히 정답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감소만 하게 하는 그래프가 꼭 여기만 만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그려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1번처럼 그려져야 되는 게 맞아. 됐어요? 그럼 2번하고 3번 왜 정답이 아닌지 다시 말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가자. 먼저 2번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합격이야. 그런데 2번처럼 직선이 그려지면 잘 보세요. 치역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거 말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치역이 얘보다 큰 쪽 또는 얘보다 작은 쪽 이 중간이 비게 돼. 분명히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여기가 비게 됩니다.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게 안 되니까 1대1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정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해돼? 3번은 왜 정답이 아니냐? 3번은 이게 불합격이야. 불합격인 이유 다시 보여줄게. 봐. 3번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정답이 나오게 되면 왜 정답이 되지 않느냐? 잘 봐. 내가 어떤 하나의 y 값을 얻는데 얘를 넣어도 정답이 나오고 얘를 넣어도 정답이 나와. 분명히 x값 달라지고 있는데 y값이 같은 애가 나온다고. x값 달라질 때 y값도 달라져야 1대1 함수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 x값은 달라지고 있지만 그 x값에 결정되는 y값이 같아.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처럼 그려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해보자. 첫 번째 1번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고?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왜? 이거 이미 감소하고 있잖아. 얘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 증가하게 그릴 거야? 증가랑 감소가 같이 나타나면 1대1 함수 안 돼. 증가만 하든 감소만 하든 하나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미 0의 오른쪽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감소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왼쪽도 감소. 그래서 1번 기울기였던 a-1 음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이렇게
이미 그려져 있는 직선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건 이 직선의 0에서의 끝점과 이 직선의 0에서의 시작점,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A와, 잘 봐,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A와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A제곱 마이너스 6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 이거 뭐라고 적은 거지 이해 못하지 말고 선생님 설명이랑 필기랑 같이 병행해서 잘 들어. 이거 의미 뭐라고? 이 A가 뭐야? 0의 오른쪽으로 그려지고 있는 함수에 0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6은 뭐야? 0의 왼쪽에서 그려지고 있는 함수의 끝점이었던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A제곱 마이너스 6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인수분해가 M화 3의 F를 2, A는 3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들아 최종 정답은 누구?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서 1대1 대응 쪽 문제에서도 나왔을 텐데 질문 안 하고 넘어왔어. 근데 정말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여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맞는 거야? 내가 여지껏 고1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다 잘했던 경험이 없어? 기억이 없어? 여러분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건데 그렇게 왜 잘 모르고 있는 걸 그냥 넘겨? 아니면 진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 수준 그대로 선생님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야 다들? 필기 잘 해놓으시고 각 필기의 의미가 뭐였는지도 집에 가서 수업이랑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 번씩 정리를 꼭 하십시오. 필기 다 하신 분들은 넘겨서 성질 쪽에 유형이 좀 많네? 끝에 문제만 하기 좀 그렇다. 두 문제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필기 다 하신 분들은 35번하고 37번 시작해볼게요. 35번, 37번. 자, 봅시다.
35번에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 푸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게? 35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 바로 이거죠. 이거야. 이거 눈치 못 채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 자 보자. G하고 F를 합성했대. 합성해서 뭐 넣었지? X를 넣었어. 근데 정답이 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항등함수 아니야? X 넣어서 X 넣으면 항등함수잖아.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그럼 우리 합수 역함수의 성질 중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개나 소나 합성했다 해서 항등함수 나오는 거 아니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는 함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인벌수 관계에 있을 때 이거 보고 결론 내려야 되고, 사실은 G가 그냥 G가 아니라 F의 역함수였던 거예요. G하고 F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저기 G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함수가 사실은 F의 역함수였던 거라고. 그래서 그럼 이거 풀어볼까 이제? G가 누구라고요? G가 누구라고? F의 역함수야. 그리고 F의 역함수야. G가 누구라고? F의 역함수. 그럼 G의 역함수는 뭐니? F가 돼야 되겠죠. 그럼 또 봐. 똥멍청이들처럼 이거 계산하고 자빠지면 진짜 죽어. F와 그 녀석의 역함수 합성은 무슨 함수 된다? 항등함수 되니까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정답은 얼마일 게 뻔해? 1일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정답 1일 거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느냐? F 인버스에 1만 넣어주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됐나? 그런데 저거 거기다 또 역함수 찾아? 이것도 바보짓이지. 역함수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역함수를 구해준 적이 없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역함수 찾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자. 내가 이것만 찾으면 정답인데 이 정답을 잠시 A라고 해볼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A야. 맞아? 그 A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인버스에 1 넣었더니 A 나와? 그럼 F에 A 넣으면 1 나오는 거죠. F 여기 있잖아. A 넣어준 거. A-4가 1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얼마였던 거예요? 5였던 거죠. 그 A가 뭐야? 내가 찾고 싶었던 정답이었다고. 이렇게 역함수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역함수의 성질만 이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정답은 5겠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합시다. 숙제는 분명히 94페이지까지 얘기했어. 자, 이것도 이 문제 푸느냐 마느냐의 결정타는 여기지. 합성된 함수의 역함수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다. 누구 먼저 적어야 돼? F의 인버스를 먼저 적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 나중에 적는 거야? G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누구? G를 적으면 되지. 그리고 거기에 G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준 이 식을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능력 없으면 못 푸는 거야. 그럼 계산하자. 좀 지저분하게 해도 되지? G5 얼마예요? 5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 아래에다? 위에다가 넣어주면 얼마인데? -5. 그럼 요거 계산한다? G-5는 위에다 아래에다? 아래에다 넣어주면 얼마니? -11. 그럼 우리 최종 정답은 F 인버스 -10을 찾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이번에는 나 역함수 구할 마음이 없어. 이 녀석의 이제 정답지에다 적을 최종 결과를 잠깐만 K라고 해볼게. 잠깐만. K가 정답이야. 근데 그 K를 F에 K 넣어서 -11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K 넣어서 -11이 된다는 얘기고. 왜 K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죠. 고생들 많았고
혹시 역함수 D까지 시험 나갈 예상되는 학교 있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역함수 과제에 대한 체크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난이도 좀 더 높여서 시험 공부 시작합시다. 수고들 했어. 들어가라. 네, 제가 고생했다.